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형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각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고요. 놓여있는 산업이 다르고 내부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나인블록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우리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한 장의 종이에 9가지 요소를 그려넣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을 먼저 제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기업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작했던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잘들 아실 건데요. 집에서 쓰지 않는 옷가지 등 이런 것들을 기증을 받아서 재세탁을 한 후에 그것을 다시 재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소외받는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문턱 없는 밥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요. 문턱 없는 밥집은 뭐냐면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좋은 식재료로 만든 밥을 주고 싶다. 여기도 역시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두 개의 기업, 아름다운 가게와 문턱 없는 밥집은 모두 다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문턱 없는 밥집은 2012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었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했었는데 왜 한 곳은 잘 되고 왜 한 곳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요한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원가가 0원에 가까운 거죠. 반면 문턱 없는 밥집은 유기농 재료로 키운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밥이었기 때문에 원가가 8,000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원가가 8,000원이면 판매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최소 2만원 넘어야 되는데요. 문턱 없는 밥집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무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내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아라빈드 안과병원입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의 최초의 의사는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서 간단한 시술이라도 받지 못해서 1년에 실명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 모습을 보면서 아라빈드 안과병원에 어떤 걸 도입했냐면요. 우리 공장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집어넣습니다. 제조업에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과거처럼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은 마치 제품처럼 컨베이어에 누워서 흘러가는 구조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만 하고 단순한 진료나 치료는 숙련되지 않는 의사라든가 간호사를 활용하는 형태로 원가를 줄였죠. 그래서 실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다 받고 나가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에 수술받는 절반 이상의 환자가 돈을 내고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환자가 돈을 더 내는데요.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제공하면서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지만 아라빈드 안과병원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턱 없는 밥집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선의의 뜻에 기대를 했던 건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단순하게 도와줄 것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원가적인 부분에서 아름다운 가게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문턱 없는 밥집은 원가가 높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턱 없는 밥집은 큰 비용은 아니었지만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영업이 되든 안 되든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아름다운 가게와 문턱 없는 밥집을 놓고 원가와 고정비만 놓고 말씀드렸었지만 비즈니스 자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선의의 뜻으로 도와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우리가 만든 원가가 써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가치는 가격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원가는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에서 보면 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둘 중 하나입니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파는 것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싸게 파는 걸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들도 원가 우위를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 구분은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싸게 파는 것을 원가 우위라고 놓고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을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비즈니스 논리가 다릅니다. 싸게 파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싸게 파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기업이 하는 전략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에게 제가 이 제품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는 기존과 품질은 동일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가성비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입니다. 우리가 원재료를 1000개 매입할 때와 10,000개 매입할 때 할인율이 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을 봉제를 작업을 한다면 이제 1년 차와 30년 차는 숙련의 속도가 다를 겁니다. 가성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거나 경험 곡선이 발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해당 산업에서 전문적인 역량이 없는 기업이 개인이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마진을 희생하는 건데 이것을 마치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원가 우위는 보편적으로 싸게 파는 걸 의미하는데요. 원가 우위를 추구하실 수 있는 기업은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남성분들이 이발하러 갈 때요. 이발의 품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본적으로 이발을 해줄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남성분들이 이발하러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은 보편적으로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요. 빨리 잘라줘야 되고 가격 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지 않는다, 빨리 자른다, 가격 싸다. 어디 생각나시나요? 블루클럽. 블루클럽에 기술이 있나요? 블루클럽에는 그 어떤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가 우위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클럽은 남성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기다리지 않는다, 빨리 자른다, 가격 싸다. 이 핵심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거해버리고요. 핵심에만 집중합니다. 오로지 커트에만 집중하는 거죠. 커트만 집중하기 때문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발해 주신 분이 5분에 한 명씩 자릅니다. 그리고 샴푸는 본인이 가서 하는 거고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죠. 물론 지금은 유사한 매장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가격도 조금 더 높아졌지만 원가 우위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들은 블루클럽처럼 공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공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원가 우위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공정 안에는 기술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IT와 디지털 기술을 들 수가 있는데요. 기술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 우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가 우위가 안 되는 기업들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낫습니다. 앞에 블루클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기업들은 요즘에 바버샵이라고 불리는 이런 미용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전화로 예약해 갈 수 있고요. 서비스 받는 데는 2시간 이상이 걸리고 가격은 몇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체 서비스를 받으면 6만 원 이상도 한다고 하는데요. 잘 됩니다. 비즈니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중간에 어정쩡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평균치를 좋아하는데 사실 중간에 어정쩡한 것들은 싼 거에서도 치이고요. 비싼 거에서도 치이면서 사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원가 우위를 추구하거나 차별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말씀하신 분이 마이클 포터 교수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기업이 역량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집중화 전략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특정 시장에서 원가 우위를 추구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특정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발굴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를 들 수가 있죠. 마켓컬리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시장들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배송은 새벽에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시작했던 것들이 샛별 배송입니다. 주 타켓은 도심에서 소득수준이 좀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제는 유통의 하나의 축이 되었죠. 그런데 모든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대기업들은 처음에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는 지켜보다가 하나의 산업이 의미 있는 시장으로 성장을 하면 그때 진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을 동질화시키는 건데요. 마치 마켓컬리가 만들었던 샛별 배송 시장에 쿠팡이 진입을 하고 신세계라든가 여러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지점은 대부분의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 아니면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기술, 제품,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차별화는 동질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별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 탐색을 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엮이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차별적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제법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기도 하고요. 글로벌로 소싱을 할 수도 있고 남의 생각들을 쉽게 카피하는 것들은 너무 쉬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로 성공을 이끈다라기보다는요. 이것을 본궤도로 올려서 실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역량은 내부 역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내부 역량은 우리 자체 직원들이나 설비, 기술도 내부 역량일 수도 있고요. 파트너도 내부 역량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한다기보다는 특히 IoT 같은 O2O 같은 비즈니스들은 여러 가지 파트너와 같이 엮여서 흘러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파트너군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 모델로 볼 수도 있고 서비스 모델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는 많이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가치는 커야 되고요. 이렇게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가치가 큰 것을 차별화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우리가 만든 원가가 싸야겠죠. 고객이 지불한 가격보다 원가가 싼 것을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물론 두 개는 반대쪽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차별화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충분히 차별점을 주지만 그 외에서는 철저하게 원가 우위 전략을 즉 낭비를 개선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원가 우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긴 하지만 고객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싼 제품인지 비싼 제품인지 명확한 색깔을 가졌을 때 이게 뒤에 마케팅으로 연결되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명확한 색깔이 존재했을 때 사실 선택받기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했을 때는 결국은 다 인식의 싸움이거든요. 이 제품을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 것이냐, 이게 명확할수록 비즈니스는 쉬운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앞단에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모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판매하지 못한다와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실 때
차별화와 원가의 중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